이럴 줄 알았으면 연금 안 들었죠. 이 말은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푸념입니다. 30년 넘게 일하며 월급의 일부를 떼어 국민연금으로 내던 시절엔 그래도 노후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그동안 믿어왔던 연금이 기대만큼 든든하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대는 컸지만 실망도 컸다는 말처럼 연금을 둘러싼 현실은 냉혹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은퇴자 3명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연금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그들이 왜 이럴 줄 알았으면 연금 안 들었다는 말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김영수 씨입니다. 김 씨는 35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월급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왔습니다. 당시엔 큰 부담이었지만 나중엔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성실히 납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령하게 된 연금은 매달 5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세금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금액은 50만 원 남짓. 김 씨는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세 30만 원, 공과금과 통신비, 식비를 포함하면 연금으로는 한 달을 채 버티기도 어려웠습니다. 가끔 아플 때 병원비는 카드 할부에 의존하고 있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 다시 경비직 일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30년 넘게 낸 돈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을 붓고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샀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 여성 박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20대부터 개인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고 늦게나마 40대 중반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30만 원도 되지 않는 연금 수령액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래도 내 노후는 연금이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국민연금은 오래 납부해야 많이 받는다는 제도의 구조를 뒤늦게 알고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훨씬 적게 벌었던 지인 중 한 명은 직장생활 30년 덕에 90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평등이 아니었어요.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늦게 시작하면 불리하다는 걸 왜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납부를 강요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 사례는 66세 최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그럭저럭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일 줄 알았던 그는 연금 수령 첫 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당황했습니다.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이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는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됐고 연말정산 때는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이 내게 준 건 소득이 아니라 세금 고지서였습니다라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부담 안 주는 게 목표였는데 오히려 손주 돌봄 알바를 해야 겨우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납부했으면 나라에서 좀 더 따뜻하게 보살펴줄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은퇴 전에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를 앞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노후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제도의 구조는 분명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개인이 겪는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납부 기간, 직업 유형, 수입 구조, 시작 시점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하나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연금 수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재정 불안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금의 지급률이 점점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청장년 세대들은
과연 연금을 노후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 하나만을 믿고 준비 없는 은퇴를 맞이한다면 결국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었죠라는 뼈아픈 고백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고백이 누군가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닌 철저한 준비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연금 하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거, 건강, 소득원 다각화 등 더 넓은 시야에서 노후를 설계해야 비로소 후회 없는 은퇴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연금을 믿고만 있다면 지금 이 글이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더 깊고 현실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처음에는 참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일정 기간 돈을 내고 나중에 노후가 되면 국가가 책임져주는 구조니까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공적연금 하나만 믿고 살아온 국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퇴자들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게 믿을 만한 안전장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금 안 들었죠. 이 말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믿고 맡겼던 기대가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의 깊은 좌절이죠. 문제는 딱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겪는 건 예상보다 너무 적은 수령액입니다. 20년 이상 납부했는데 매달 받는 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많아도 80만 원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돈으로 집세 내고 식비 대고 병원 다니고 손자 용돈까지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셨던 분들은 벽에 부딪히는 기분일 겁니다. 고정적인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한참 모자라니 결국 다시 일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기대야 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연금은 더 이상 노후 소득 보장이 아니라 단지 보조 수입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건 세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도 결국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 수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심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까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작 국민연금 수령 금액 자체는 적은데 세금은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죠. 처음엔 이런 구조를 잘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거니까 세금은 안 매기겠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면 공제 내역이 빠져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가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포인트는 연금 개시 시점과 관련된 불균형입니다. 늦게 가입하거나 불규칙하게 납부한 분들은 연금액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경력 단절 여성, 프리랜서처럼 안정적인 직장 소속이 없었던 분들은 소득 신고도 제한적이고 보험료 납부 금액 자체가 낮다 보니 수령액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로 굳어집니다. 형평성 문제도 이 지점에서 불거집니다. 어떤 사람은 30년간 열심히 내서 매달 6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길게 해서 100만 원 넘게 받는데 연금 제도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공적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위한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찍부터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속했던 사람들, 안정된 월급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사람들에게는 연금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외 다수의 불안정한 직업군, 사업자, 단절된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겐 그저 남들 따라 내긴 했지만 결국 도움은 못 받는 제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형평성보다는 연대의 원리를 중시합니다.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도 최소한의 보장은 받도록 설계되어 있죠. 문제는 국민들에게 이 원리와 구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들면 든든하다는 이미지가 광고나 캠페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주입되다 보니 사람들은 이걸 일종의 저축이나 투자처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령 금액이 기대 이하로 나오면
배신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 하나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질적인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세금, 건강, 가족 돌봄 같은까지 더해지면 금방 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연금은 노후 준비의 기초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건 연금 외 소득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퇴직 후에도 가능한 소일거리,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혹은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제도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은퇴자들 중에는 퇴직 이후 부업을 하거나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판매 등으로 작게나마 수입을 만드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죠.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노후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준비 없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늦었지만 아직 은퇴 전인 사람들에겐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제도의 구조를 제대로 알고 현실적인 수령액을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금 하나의 기대는 맹목적인 신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는 자세일 겁니다. 연금이 든든하지 않다면 내가 든든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요.